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B 세프트에서 IB 이코노믹스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임영란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2022년 겨울 특강 IB 이코노믹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오늘 영상 순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제 소개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이코노믹스 클래스 진도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에 나왔고요. 그리고 IB 이코노믹스를 티칭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든지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IB 실러버스 체인지가 있었죠. 그 실러버스 체인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진도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도표는 지금 IB First Year 학생들의 진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해야 될 시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진도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진도들이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전체 챕터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챕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주 동안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은 챕터들, 예를 들면 Measuring Economic Growth라든지 Economic Growth라든지 Income Distribution 이런 챕터들은 제외를 하고 시험에서 비중이 많은 AD, AS, Unemployment Inflation 그리고 Policies 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매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 레벨과 스탠다드 레벨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코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겨울 특강에서는 하이어 레벨과 스탠다드 레벨들이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 즉 코어 내용으로만 진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코노믹스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policies 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도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그 policy, 매크로 이코노믹 policies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클래스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컨 이어 학생들 진도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진도표는 HL 학생들이 수강하는 반의 진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 학생들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이라면 사실 대부분의 진도가 다 끝났을 텐데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글로벌 이코노미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다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진도를 커버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남은 진도, 즉 글로벌 이코노미 파트 2에 저희가 집중을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한 2주 정도 되는 내용들을 그 글로벌 이코노믹 파트 2의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policy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olicy, 즉 strategies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글로벌 이코노미 파트 2가 내용이 그렇게 큰 챕터, 개념적으로 어려운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습을 할 텐데 그 복습이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마이크로 HL 파트를 위주로 복습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 아시죠? Perfect Competition, Monopoly, Monopolistic Competition, Oligopoly 그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리뷰를 일주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도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벨 12학년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의 진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이코노미 파트 2는 하이어 레벨과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2학년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도 Development Economics, Global Economy Part 2를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HL 파트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의 내용들로 저희가 복습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 파트 1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6일 안에 혹은 5일 안에 다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과 제가 직접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챕터 위주로 저희가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특강을 수강할 학생들이라면 저한테 이제 어떤 챕터가 특히 어려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복습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11학년 그리고 12학년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 모두 다 통틀어서 이제 모든 반들이 다 문제풀이랑 개념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챕터에 필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좀 더 개념을 잘 숙지할 수 있고 문제풀이에 잘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샘플 강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샘플 강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고요. 이 비즈니스 사이클은 아마 11학년 학생들, IB First Year 학생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일 거고 1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X축이 타임이고요. 그리고 Y축이 real GDP인데요. real GDP 같은 경우에는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produce 된 모든 value of output을 inflation에 adjust를 해놓은 value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nflation에 adjusted 된 figure이기 때문에 adjusted for inflation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price change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only affected by changes in quantity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only affected by changes in quantit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에서 더 많은 퀀티티의 아웃풋을 만들게 되면 real GDP가 늘어나고 이코노미에서 더 적은 퀀티티의 아웃풋을 만들게 되면 real GDP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은 이렇게 두 가지 커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straight line이면서 upward sloping인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long-term growth trend lin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네들은 increase in potential output over the long term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1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potential output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potential output 같은 경우에는 output인데 이코노미가 full employment를 achieve 했을 때 produce하는 level of outpu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full employment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mployment, full employment, 그러니까 100% employment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보는데 그 나라 전체의 unemployment가 0%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full employment 같은 경우에는 unemployment rate가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랑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natural rate of unemployment가 뭐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코노미에 존재하는 unemploym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unemployment, 이코노미에 당연히 있는 unemploymen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마다 이 NRU를 몇 %로 잡는지는 차이가 있겠는데 UK 기준으로 한 4% 정도를 NRU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full employment라고 하는 건 나머지 이 4%를 제외한 96%의 워커들이 job이 있을 때 우리가 produce 할 수 있는 output의 growth trend를 보여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actual GDP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코노미가 produce하는 실제 actual value of outpu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경기는 항상 좋지 않죠. 혹은 항상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경기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페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GDP가 떨어질 때 그때를 저희가 contraction 그리고 GDP가 미니멈일 때 그럴 때를 trough 그리고 GDP가 올라갈 때 expansion이나 혹은 recovery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GDP가 이렇게 맥시멈일 때는 저희가 붐 아니면 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contraction 혹은 뭐 만약에 GDP가 6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면 또는 recession이라는 말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recession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경기라는 뜻이고요. GDP 떨어질 때 recession 혹은 contraction, 미니멈일 때 trough 혹은 depression, 올라갈 때 expansion 혹은 recovery, 그리고 maximum을 찍었을 때 경기가 가장 좋을 때겠죠? 붐이나 피크 이렇게 4가지 페이즈로 비즈니스 사이클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output gap인데요. 자, output gap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2022년도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22년도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실제 이코노미가 프로듀스하는 아웃풋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저희가 96%의 워커들을 다 프로덕션에 쓰고 있고 4%만 자연스럽게 노는 4%만 잡이 없을 때 우리가 프로듀스 할 수 있는 ability는, 그러니까 potential GDP는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actual output, 이게 potential output. 그러면 저희가 NRU, 즉 4%의 워커들이 놀고 나머지 워커들을 다 프로덕션에 썼을 때 이만큼을 프로듀스할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프로듀스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actual output이 potential output보다 큰 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을 저희가 inflationary gap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가 좋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으면 보통 사람들이 인컴이 많죠? 그럼 사람들이 인컴이 많으면 스펜딩도 많이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스펜딩이 크다는 얘기는 사실상 디맨드가 크다는 뜻이에요. 자, 마이크로를 한 11학년 친구들 알겠지만 디맨드가 이렇게 높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건들의 프라이스가 비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스펜딩이 높으면, 그리고 디맨드가 크면 물건의 프라이스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에서 대부분의 물건들의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물가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보통은 잘 생기는 그런 이제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아웃풋 갭을 인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2020년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NRU를 제외한 모든 워커들을 다 프로덕션에 썼을 때 이만큼의 아웃풋을 프로듀스할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프로듀스하는 아웃풋은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게 actual output. 자, 그러면 저희 능력보다 이만큼 덜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아웃풋 갭이 바로 deflationary gap 혹은 recessionary gap이라고 부르는데, 자,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통은 recession이 생기죠. 아니면 이때는 사람들의 인컴 혹은 프로덕션, 스펜딩이 적어지니까 결국엔 디맨드가 떨어져요. 그럼 보통은 물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생기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생기는 갭이기 때문에, 아웃풋 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deflationary gap이 있을 때에는, 자, 만약에 저희가 NRU를 제외하고 모든 워커들을 프로덕션에 썼어요. 그러면 potential GDP, potential output만큼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 적은 아웃풋을 프로듀스 하고 있죠. 실제로 만드는 아웃풋은 더 적죠.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다? 이때는 unemployment rate가 greater than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는 뜻입니다. 즉 4%보다 더 많은 워커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NRU보다 unemployment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샘플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겨울 특강에 많은 학생들 이제 만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